과연 어떤 논리로 8대0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8대0 인용 판결을 내렸는지 그거 한번 짚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논리로 그런 판결을 내렸는지 그래서 결정문을 한번 짚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결정문 중에서 굉장히 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게 좀 짚어드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냥 뭐 결과에 대해서만 분노하고 뭐 그렇게 해서 끝내버리고 더 이상 뭐 기분 나쁜 판결을 뭐 안 돌아볼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제가 이제 판읽기를 통해서도 이 증언 장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설을 해드리고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짚어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제대로 답했는가, 어떻게 판결을 했는가, 그걸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교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이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같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왜 지금의 탄핵 사태를 맡게 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그때 과정에 굉장히 좀 우리가 허술하게 넘어갔다. 그런 반성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이런 법적인 오류가 있고 허술함이 있었는데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그런 주장 많이 했었잖아요. 아니 탄핵을 그렇게 수십 번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계엄 요건 아니냐. 왜 계엄법 그리고 헌법에 보면은 지금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아니냐. 도대체 나라를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헌재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요. 자 이렇게 봤어요. 22건의 탄핵이라고 그러고 이 중에서 6건은 철회하고 3건은 폐기를 했다. 5건은 소출을 했지만은 3건은 이미 기각을 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당시 계엄 선포가 이제 12월 3일이었죠. 검사 1명 그리고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만 진행 중이었다. 아니 이거 가지고 무슨 국가기능의 수행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해. 계엄 요건 아니야. 라고 판단을 했는데 저는 이거는 정말 진짜 그 위에 제가 그 써놓은 대로 낙지탕탕이 판결이다. 너무나 분절적으로 인위적으로 판결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당시 당장에 지금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하루 전날 계엄이 12월 3일에 있었잖아요. 12월 2일 날 뭐가 있었냐? 감사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헌정사상 최초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가 됐어요. 본회의에. 그리고 계엄 다음 날인 4일 날 바로 의결이 됐었습니다. 아니 지금 2일 날 감사원장하고 감사원장뿐만 아니라 검사 3명, 중앙지검장 포함해서 검사 3명까지 탄핵 보고하고 다음 날 의결을 했는데 어떻게 딱 가운데에 있는 딱 3일만 두고서 지금 3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진행되고 있는 거 2건밖에 없어.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낙지를 탕탕이 쳐놓으니까 이게 낙지인지 문어인지 오징어인지 알 수가 없는 단백질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이건 낙지가 아니야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꼴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건 너무나 정말 분절적이고 기계적인 판단이다. 지금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많이 지적을 하고 공감을 했던 게 내란죄 철회한 거 이거 어떡할 건데 아니 소추 사유에는 내란죄를 저질렀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죄를 저질렀다라고 하고 나중에 형법상 내란죄 싹 빼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헌법소 의지가 없네 무슨 뭐 이런 헌법 조항들만 잔뜩 넣어놨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다시 국회 의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헌재가 뭐라 그러냐면은 헌재는 법 규정의 판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 규정을 추가 철회 변경하는 거는 별도 의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대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헌법과 형법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같다고 그렇게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아니 형법상 내란죄로 그렇게 구성하지 않았으면은 여당에서 동의 안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형법상 내란죄 수괴 같은 경우에 법정형이 어떻게 돼요?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어요. 그런데 헌법 위반은 기껏해야 지금 기껏해야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직에서 파면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무슨 사실관계가 같으니까는 재의결 절차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툭 치고 넘어갈 사안인지 이거 정말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 거죠. 이게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러 법조인들도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과연 이게 법적으로 굉장히 큰 장애인데 이렇게까지 형법을 빼고 헌법으로 바꾸는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지 이거 굉장히 문제다. 이거 처리 곤란할 거다라고 했던 사안이었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그랬냐? 강일원 재판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계속 전례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헌재에서 아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형법 빼고 헌법 위반으로만 했어 라고 하는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랑 다르지. 내란죄는 대통령이라도 재직 중에 지금 기소될 수 있잖아. 그래서 형사재판 하고 있잖아. 근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적용이 되니까 형사재판을 못했다고. 그래서 어쨌든 사실관계를 갖다가 헌법 위반으로 구성을 해서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헌재 같은 경우에 이거 탄핵 사유를 갖다가 내란죄 처리를 허용한 걸로 보이는데 이거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요. 이거 종전 선례하고는 다른 부분이라고요. 라고 했어요. 근데 분명히 설명했습니까? 안 했죠. 지금 보세요. 이게 다예요, 진짜.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 규정을 추가 처리한 거라서 의결 필요하지 않다. 지금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무력감만 주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열을 내서 주장을 하고 많은 법학자들, 많은 현직 판검사들도 정말 이렇게 이 부분은 문제 있다라고 했던 부분까지도 헌재가 사실관계가 동일하니까 필요 없어. 그리고 탄핵 심판에서 그냥 8대0 파면 결정을 지금 해버린 사안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 그러니까 이거 헌재가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실 필요가 있어서 왜 문제됐던 거 있잖아요. 의원인지 인원인지 요원인지 그거 어떻게 판결했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곽정근한테 국회의원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적 없다라고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헌재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을 했냐? 아니야. 그 예하 부대들하고 당신들이 그 김현태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곽정근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었어. 그래서 당신들뿐만 아니라 예하 부대원들이 지금 다 들었어. 김현태하고 얘기하면서 그 의원 끌어내라는 거 이거 다 들었어.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지시 없었으면은 곽정근이 갑자기 김현태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150명 넘지 않게 그렇게 논의했겠어? 라고 결정문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인원, 요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잖아요. 이렇게 말이 여기저기서 바뀌는데 이거를 갖다가 과연 이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인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는데 헌재는 그냥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의원이고 인원이고 요원이고 중요하지 않고 당신네들이 그거 지시할 때 화상회의 하면서 마이크 켜져 있었고 그거 예하 부대원들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해서 이 사실관계를 다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 또 체포지시. 이 의원들에 대한 체포지시 있었냐. 홍장원 왜 메모가 2가지 버전이었다가 4가지 버전이었다가 정말 상용 문자인지 뭔지 기괴한 알 수도 없는 그런 최초 메모가 사람 이름 14명으로 둔갑을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헌재가 그대로 홍장원 통화 내용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헌재도 이게 굉장히 좀 교묘한 게 체포 지시라고는 안 하고 위치 확인 시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단어를 좀 바꿔가지고 다 인정을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은 12월 3일 날 20시 22분경 홍장원한테 한두 시간 후에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비와폰 잘 챙기고 있으라 라고 이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시 53분에 전화 걸어서 비상기원 발표하는 거 봤냐? 라면서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방첩사령부 도와서 지원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홍장원 주장 내용 그대로 다 지금 인정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왜 우리 탄핵 심판하면서 김영도 재판관이 그 부분을 굉장히 예리하게 파고들었잖아요. 처음에 홍장원이 주장을 했던 게 봤지? 비상계엄 봤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과연 당신하고 그러니까 홍장원하고 윤 대통령하고 그 정도 긴밀한 관계냐. 대뜸 전화해가지고 봤지? 라고 할 만한 관계냐라고 하면서 식사했느냐. 단둘이 식사한 적 있느냐. 독대 보고한 적 있느냐. 굉장히 집요하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 안 되겠다 싶었는데 이것도 그대로 지금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봤지라는 말만 안 쓰고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보았느냐라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 방첩사령부 도와 지원하라 라고 그렇게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고 결정문에 쓴 겁니다. 근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했냐 보니까 이게 홍장원도 있지만 여인영이 이제 뭐 명단 불러줬다라고 여인영이 최초 진술한 거,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두 사람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한테도 명단을 여인영이 불러줬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이런 수사 기록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수사 기록 그대로 받는 것도 문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결정문에서 가타부타 말도 없고, 다만 이제 헌재가 이 비공식으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가 수사 기록 받은 거는 문제가 될까 봐 이 법정에서 나온 자료로만 썼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근데 수사 기록 받은 것 자체가 이거 문제 아니에요? 아니, 헌재법에 보면은 분명히 이게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 이 수사 기록 같은 거는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거를 엄연히 송부를 다 받아서 증거 채택을 해놓고 사실상 이거를 기초로 해서 사실관계를 지금 인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8대 0의 결론이 났고, 자, 이런 내용을 제가 불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8대 0이었는지 아니면 5대 3인데 갑자기 바뀐 건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결정문 내용 읽어드린 거 보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나름 판단이 서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문 내용은 우리가 정말 생각하기 싫더라도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결론 보세요. 결론이 보면은 이거 정말 병주고 약주고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결론은 윤 대통령 시점에서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런 마음에서 비상계엄 했을 수는 있어,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취임해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2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2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그래서 계엄했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어쨌든 윤 대통령의 당시의 입장에 상당히 공감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한번 써줬어요. 보십시다.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 예결특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했다. 그러니까 저렇게 22건 발의해가지고 공직자들 권한행사 정지되고, 지금 예산안도 저렇게 막 감액을 해버리고, 그래서 검찰의 민생수사, 그리고 사회적 약제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뭐 이런 것들, 공공수사, 이런 예산들이 다 전액 삭감이 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 말도 안 되는 법률들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헌재가, 이거는 윤 대통령의 주장이 아니라 헌재가 그렇게 쓴 거예요.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서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야, 이런 거 보면은 이거는 기각결정문 아닙니까? 거의 표현으로는 기각결정문 같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 지금 피청구인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권력남용이나 국정마비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그리고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걸 떠나서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이제 좀 깨는 거죠.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 이거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근데 민주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계엄은 그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도 있냐면은 먼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국회 예산 제도가 현행법에는 없지만은 국회 예산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기회가 있었다. 그게 뭐냐? 선거라는 거죠. 총선. 2년 뒤에 총선. 그러니까 작년 선거 총선 있잖아요. 그때 잘 좀 하지 그랬어, 그거예요. 그때 국민의 신임을 좀 획득을 하지 그랬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 그런 방법도 있고, 헌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거나, 개정안 발의해가지고 뭐 일테면은 국회 전횡을 제한을 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겠죠.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을 국민투표 붙이거나, 또 정부를 통해서 법률안 제출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권력 구조자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런 방안도 제시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이 결정문의 결론에서 가장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었는데 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면은 정당 해산을 제소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저거 해도 안 되면은 정당 해산. 왜 정당 해산 제가 언제 말씀드렸냐면은 왜 한참 정말 그 민주당이 계속 뭐 누구도 탄핵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라고 하면서 제가 제안했던 그리고 실제로 나왔던 방법 중에 하나가 정당 해산. 정말 이것까지는 꺼내서는 안 되지만은 정당 해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던 방법이 정당 해산이었는데 혼자도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당 해산을 제소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뭐 단서를 조금 달긴 달아서 조금 점잖게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 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말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게 무작정 정당 해산 검토하라는 것은 아니고 야당을 존중하는 범위에서 정당 해산 제소까지도 검토할 수 있었다. 정당 해산 제소권자가 누구니까? 지금 정부잖아요. 저기 지금 법무부 장관. 그러니까 정부니까 제소권자가 정부고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석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헌법의 틀 내에서 야당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이것도 최후의 방법이긴 하겠지만은 이것까지도 가능했었다. 그런데 왜 이걸 안 하고 계엄했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헌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맞서서야 되는데 그런데 피청구인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국가 기득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서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의 혼란을 야기했다. 그래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8대 0이 나온 상황이고요. 결국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때 당시부터 조금 감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온 국민이 그 TV로 봤던 국회 병력 투입, 그것을 헌재 재판관들이 못 벗어난 거죠. 네. 그 시각적인 효과를 못 벗어난 그런 판결이었다. 결국 거기에 대해서 8대 0이 나온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